이번 시간은 조선총독부의 전시계획조선 시행과정과 실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전시계획조선 시행을 위한 양산대상 선박의 표준선 선형을 설계하였습니다. 화물선 5종류, 부선 3종류, 예선과 유조선 각 2종류씩 전시표준선 선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체로는 일본의 전시표준선 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지만 조선총독부 최신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선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50톤급 기범선 화물선 조선형과 120톤급 순범선 화물선이 조선총독부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선형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일본 최신성이 선정한 전시표준선 선형의 도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기존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선박을 정리하여 전시표준선을 개발한 것은 건조하기에 익숙하고 조선의 연안지형에 적절하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1942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기계공업의 미발달로 선박 엔진의 공급이 힘들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 동력선이 보급되면서 선박 엔진의 제작 기술도 발전했지만 대부분 소형 엔진으로 100마력 이상의 엔진 제작은 여전히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조선형 화물선이 해무원형보다 작은 75마력 엔진을 장착하게끔 설계된 것이나 일본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무동력선이 전시표준선으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합니다. 전시계획조선 을조선 사업을 조선총독부가 주도했지만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공급은 물자 동원과 생산력 확충 계획을 일본 중앙정부가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전체, 다시 말해 N블록 전체를 포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목선의 건조에 필요한 자재는 크게 선체 건조에 필요한 목재, 엔진과 정류 등의 제작에 필요한 철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목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선박 건조에 필요한 목재는 소나무 65%, 삼나무 30%, 기타 5%로 구성되었습니다. 을조선의 필요 자재는 1943년 계획부터 생산력 확충 대상 품목 C2라고 불렀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면서 일본 군수성이 작성하는 N블록 전체 물자동원 계획에서 품목별로 할당되었습니다. 필요 자재는 군수성이 작성한 물동계획 속에서 할당되면 이를 토대로 조선총독부가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일본의 사정 및 운송난으로 필요한 자재는 최대한 한국 내에서 조달하려고 했지만 일본에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품목, 즉 삼나무를 포함한 목재의 일부 및 철강 엔진을 포함한 기계류 등은 조선총독부가 군수성과 협의하여 공급을 받았습니다. 주자재인 목재를 통해 공급 구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건조용 목재는 양질의 목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조선이 본격화되는 1943년 이전에는 대부분 일본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계획조선이 실시되면서 선박용 목재 수요가 급증하고 더욱이 운송력 부족이 가중되면서 한국에 선박용 목재를 공급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되는 삼나무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목재를 한국에서 자체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1943년 선제 공출 촉진 요강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박용 목재 공출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공출 대상은 관유림, 민유림은 물론 사원 경내의 노목, 집안 조경수, 가로수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것이었습니다. 1943년 4월 30일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목재 증산회의가 끝난 후 당시 조선총독 고이서 쿠니아키는 경복궁 내 300년 수령의 노성을 직접 도끼로 벌채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고, 이것을 신호로 전국적인 목재 공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재 공출 국민운동에는 애국반, 경방단, 부인회, 학도, 생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노동력이 동원되었습니다. 1944년 6월에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조선왕실이 경기도 수원의 화산살림을 비롯하여 4곳의 왕실림에서 상당한 양의 적송을 하사하였다는 기소가 선제 공출운동을 독려하는 내용과 함께 실렸습니다. 앞선 강의 때 말씀드렸던 일본 천황가의 사례와 동일한 의도입니다. 일본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삼나무 목재는 1년 단위로 조선총독부 관공국이 조선 내 필요량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식민지 담당 기관인 내무성, 1943년 행정 일원화 이전에는 척식성입니다만 그곳에 제출하면 내무성이 일본의 목재 관련 실무기관인 농림성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성은 일본 목재 수요 및 식민지 수요를 합쳐 전체 물동계획을 수립하여 물동 담당 기관인 군수성, 1943년 행정일원화 이전에는 기획원입니다만 그곳에 제출하고, 군수성이 목재 물동량을 결정하면 농림성은 결정된 목재 물량을 일본 각 지역별로 할당하여 해당 현 지사에게 공출을 지시하는 한편, 같은 경로로 결정량을 조선총독부에 통보하는 구조였습니다. 일본 해당 지역에서 공출된 목재를 수합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실무는 일본의 목재 통제 중앙기관인 일본 목재 주식회사가 담당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삼나무 목재는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미야자키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쓰시마가 포함된 나가사키, 가고시마 등이 주요 공급처였습니다. 쓰시마에서 벌목된 삼나무 목재는 목재 뗏목 형태로 만들어져 예인선에 의해 현해탄을 건너는 방식으로 부산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조선소의 통합 작업도 추진되었고, 이것이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전시계획조선 전문조선소로 새롭게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조선소 통합은 조선총독부 최신국의 소영선 정비 요강에 의거하여 1942년 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한국 주요 항구의 법인 및 개인 조선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항구에 하나의 회사를 두는 일항 일사주의 통합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통합 상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조선총독부의 일항일사주의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통합 시기도 주로 1944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지역별 조선소 통합 정비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의미합니다. 조선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부산의 경우 통합 속도가 가장 느렸는데, 이것은 조선소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통합에 반대하는 조선소들의 반발 때문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조선소 통합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신속한 전시계획조선 실시를 위해 1943년 12월 원산에 조선공업 주식회사라는 을조선 전용 대형 목조선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공업을 설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 우선 조선소의 위치, 규모, 건설에 필요한 각종 조달 계획을 직접 세웠습니다. 전시계획조선을 담당했던 최신국의 국장 시로이시 고지로가 조선소 건설의 후보지들을 모두 답사했고 관계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또 조선소 부지의 확보를 위해 군용지를 조선군으로부터 불화받고 도지사를 움직여 사유지를 확보한 것도 조선총독부가 직접 나섰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급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서두른 조선공업의 설립이었기에 조선소 건설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설립 준비가 구체화된 1943년 7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11월 제1차 자본금 불입 250만 엔의 완료와 함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동시에 원산에 조선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N블록 경제의 생산력이 전체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전시계획조선은 일제의 최고 중요 사업으로 기자재 공급 역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1944년 3월 말 조선공업의 제1기 영업기획 결산보고에서는 각종 기계 구입의 경우 구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이 곤란한 것이 많다고 하여 그나마 수배된 기자재도 운송난으로 조선소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공업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난에 대해 대책으로 세운 것은 한국 내 조달, 중고 유휴 설비 이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적 기반이 없는 식민지에서 중고품 이용 등으로 일본에서 들여와야 하는 기자재를 대체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가 설립 과정에서 보여준 시급을 다투던 태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조선소 건설공사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일제 패전 시까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을조선의 전체적인 실적은 1945년 패전 시까지 대략 450척 정도의 목선을 건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조 목표로 했던 규모가 1,400척 정도이므로 계획 대비 대략 30% 정도가 달성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건조한 선박은 150톤형 화물선이었고 100톤형 부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선은 1944년 건조 계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륙 연계물자 수송으로 인해 항만 하역 능력 강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선제 공출운동, 교도소 수영인 동원 등 필사적 자재 및 노동력 조달에도 불구하고 전쟁 말기 갈수록 자재, 인력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건조공사 지연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전시계획조선 을조선은 목표한 계획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선 양상 계획을 통한 식민지 조선산업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시 통제경제의 시작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조선산업이 태평양전쟁 발발로 전시계획조선이 추진되면서 기회를 잡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군성이 직접 관할하였던 갑조선에 속하여 전시계획조선을 수행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 등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